무빙 에버리지에 이어서 이제 하는 거는 쿰 필터인데요. 쿰 이게 이제 빛이죠. 왜 빛이라고 하는지는 좀 이따가 금방 아시게 될 텐데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한번 그려볼까요? 자, 어떻게 그리면 되나요? 얘를 우선은 0을 m개만큼 하고 아까 n이란 문자 썼네요. 그럼 n을 바꾸죠. 자, 우선 숫자 줄여 5개 정도 하고 첫 번째는 1, 그 다음에 끝에는 그냥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이게 좀 깔끔할 수도 있겠네요. 끝에는 얼마였죠? 알파.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파는 우선 1로 하겠습니다. 자, 1 나왔다가 좀 이따 1이 나오는 거죠. 자, 제로는 이렇게 배치가 되네요. 생각을 해볼까요? 자, 필터 H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 자, 1 해서 알파는 여기 있겠지만 G 마이너스 N 빼기 이렇게 되나요? 지금 n을 5로 했으니까 이게 알파는 1로 했고 그러면 G 4승 더하기 1은 0. 요거의 근이 제로가 되는 거죠. 자, 뭐 여기 있겠네요. 자, 됐습니다. 이렇게 됐고 일단 보면 통과하다가 통과 못하다가 통과 못하다가 통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요 1이 파이니까 4분의 파이 통과 못하고 4분의 3 파이 통과 못하고 이거 알 수 있죠. 그리고 통과하는 부분에서는 자, 다 리스판스의 크기가 같은 것 같은데 얼마인지 좀 생각해 볼까요? 이 필터에서 DC 게인이 얼마인지는 1 넣어보면 되는 거죠. 1을 넣어보면 얼마죠? 개수를 다 더하면 2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3dB 나오겠군요. 자, 6dB 개수가 2니까 그렇죠. 6이죠. 6으로 보이시나요? 6으로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혹은 내가 얘를 0으로 만들어주고 싶다. 그러니까 개인이 1이 되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그럼 뭐 당연한 얘기지만 여기다가 2로 나눠주면 되겠죠.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만 0을 맞춰줬죠. 그냥 생각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한 거면 큰 의미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됐고 좋습니다. 이번에는 음수를 한번 넣어볼까요? 알파 자리에 마이너스 1. 자, 뭐 제대로 됐고 뭐 리니어 필터인가? 리니어 필터죠, 그렇죠? 리니어 필터 이렇게 들어가네요. 한번 계산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이런 필터들이 있고 이게 이제 빗살처럼 생겼다고 해서 쿰 필터라고 하는 거죠. 머리 빗는 빛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요. 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지금 알파가 음수일 때 했네요. 알파가 음수일 때 한번 우리 짝수일 지금 짝수일 때도 한번 해볼까요? 자, 예, 이렇게 되네요. 자, 뭐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뭐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지 n이 4일 때 라지 n이 4일 때
제가 컨벤션을 지금 좀 잘못했네요. 여기서 라지 n은 필터, 다시 여기 들어와서 보시죠. 자, 여기서는 필터의 길이가 라지 n이 아니라 라지 n 플러스 1이네요. 제가 그 관례를 안 따랐네요. 자,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다른 부분 수정할 필요가 없죠. 네, 이렇게 되는 게 라지 n이 4일 때 이 상황이 딱 되는 거고요. 라지 n이 5일 때 한번 볼까요? 라지 n이 5일 때. 자, 이렇게 되는 게 이거랑 상황이 맞죠. 그렇죠? 알파가 양수일 때인데요. 알파가 양수랑 음수랑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알파가 양수면 양수면 뭐 그림으로 생각해 보죠. 뭐 요즘에 좋은 게 그런 거니까요. 자, 우선 4로 해놓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게 여기 이제 양수일 때인데요. 머릿속에 이 그림 잘 기억해 보시고요. 자, 음수일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수일 때 이거였고요. 양수일 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수일 때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같이 해보시고요. 어떤가요? 자, 이게 좀 시프트 된 느낌이죠. 시프트 된 느낌. 생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 지금 아까는 지금 그 제로의 위치가 이거죠. 자, 이제 양수를 음수로 바꿔 보겠습니다. 자, 제로 위치가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인 거죠. 잠시만요. 그냥 두 개를 그렸습니다. 음수일 때는 자, 이런 형태인 거죠. 자, 음수일 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DC가 통과를 못 하는 거죠. DC가. 생각해 보시면 음수란 얘기는 모든 개수들의 합이 0이란 얘기인 거죠. 그렇죠? 알파가 음수란 얘기는 알파 1이란 얘기는 알파 마이너스 1이란 얘기는 그렇죠? DC가 통과를 못 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가 양수란 얘기는 DC가 잘 통과하는 거죠. 알파 양수란 얘기는 DC가 잘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재료가 없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의 부호에 따라서 좀 이게 쉬프트 되는 모습을 보인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비쌀 필터를 실전에서 써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그림을 그려 보실 수 있고 그다음 해석하실 수 있고 뭐 이게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 올패스 필터. 올패스 필터는 우리가 앞에서 그림을 많이 그려 봤었죠. 그렇죠? 모든 주파수 세기에 대해서 그냥 다 통과하는데 이제 딜레이가 다 다른 거죠. 그래서 뭐 그룹 딜레이가 다 다르고 그래서 실험을 했었고요. 그 부분은 이제 앞에 있는 부분 한번 더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꼴로 주어지는 거 했었고요. 요게 기본 꼴인데 AK가 실수가 아니면 이제 이렇게 켤레 넣어서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자, 그래서 뭐 매그니튜드는 이런 식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페이지는 좀 복잡해지죠.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뭐 무빙 에버리지, 뭐 쿰 필터, 뭐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걸 봤고요. 이제 조금 더 복잡한 필터를 설계해야 된다. 그냥 뭐 로페스 필터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결정하시죠. 내가 우선 컷 오브 프리퀀시가 어떤지, 내가 원하는 주파수는 어딜 통과시켰으면 좋겠는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디스크릿 타임만 다룰 때는 별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샘플링한 결과를 갖고서 필터링해서 그걸 다시 컨티뉴스 타임으로 보내서 하겠다. 그럼 샘플링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렇죠? 뭐 이제 그런 걸 결정한 다음에 이제 FIR을 쓸지 IIR을 쓸지 뭐 대부분 FIR을 많이 쓰죠.
근데 뭐 AI를 써야 돼, 뭐 에피션트하게 해야 된다든지, 뭐 위상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겠죠. 뭐 그런 것들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상황에 맞도록.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핵심인 거죠. 주파수 응답 특성을 결정하셔야 되는데 뭐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진폭 왜곡 위상 왜곡이 없고 천이대역이 좁아 이런 건데 이제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되는 거죠. 트레이드 오프를 해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이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통과 대역에서는 1이 기본인데 이 플럭추에이션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 델타 P가 작은 게 좋다라는 거죠. 이제 이 스탑 밴드에서는 양쪽이 아니라 최대로 올라갔을 때가 작은 게, 그러니까 델타 P는 작고 델타 S도 작은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걸 목적 함수로 써서 해야 되는 거죠. 뭐 로고 스케일에서 이런 그림은 나오겠지만. 그 다음에 요 천이 대역에서는 요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좋은 거죠. 그럼 다 델타 P도 작고 이 천이 트랜지션 밴드도 좁고 델타 S도 작고 그러면 탭이 무한정 길어지겠죠. 이제 그거에 대한 트레이드 오프를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델타 P, 델타 S 내가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 그 다음에 통과 대역 WS, WP, WS 결정하고 WP, WS 결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허용할 건지를 결정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거를 뭐 숫자로 써도 당연히 되지만 뭐 상대적인 값을 써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표현한다는 것만 아시면 되고 우리가 뭐 아직 필터 설계할 건 아니니까요. 지금 뭐 데시벨로 많이 쓰고요. 그러니까 지금 필터를 여러분이 이제 설계할 때 조건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면서 당연합니다. WS, WP 결정하셔야 되고 델타 P, 델타 S 의 최대 허용치를 결정하시면 뭐 필터가 뭐 나오겠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길이는 통제를 못할 거고, 혹은 반대로 내가 길이가 뭐 100개인 것 중에서 뭐 이런 델타 P와 델타 S가 작은 게 좋겠다. 뭐 그런 식으로 스펙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개수의 길이는 지금 통제를 안 하는 거죠. 요 조건을 만족하도록 개수가 늘어지다 찾아봐라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필터 개수를 결정하는데요. 결정하는 방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예전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아마 사람들이 열심히 어떤 거는 손으로 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수 결정하는 방법들이 알려져 있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스펙만 넣어주면 이제 그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알고리즘이 개수들을 내뱉어 주죠. 그래서 뭐 저거를 직접 개수를 뭐 이렇게 손으로 계산할 일은 없다. 하지만 시험에는 나온다. 적어도 이 과목을 수강하는 동안은 대강은 컨셉을 알고 있어야 된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로 만들 수도 있는데 요즘에 뭐 다 그냥 그 DSP 써가지고 DSP 첩 써가지고 거기서 만들죠. 그러니까 뭐 컴퓨터 프로그램을 짜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뭐 정확할 겁니다. 아주 뭐 당연히 뭐 아날로그 필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겠지만 뭐 대부분은 이제 뭐 그건 이제 좀 비교적 소수의 전문화된 엔지니어들이 하는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컴퓨터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필터 설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R 필터 설계를 할 거고요. 자, 우선 로우패스 필터를 설계할 건데요. 우선 가장 생각하기 쉬운 게 그러면 아이디얼 로우패스 필터를 설계하고 그렇죠? 아이디얼 로우패스 필터를 설계하고 그 개수들을 좀 잘라서 쓰면 어떻겠습니까? 이거죠. 그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그럴듯한 생각에 아이디얼 로우패스 필터는 지금 거의 클로즈드 폼 수준으로 클로즈드 폼 맞죠? 얻을 수 있죠? 그 다음에 개수들이 n이 커질수록 n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굉장히 작아지잖아요. 그럼 영향이 작다는 얘기고 영향이 작아진다는 얘기고 그러면 저렇게 이상적으로 해가지고 개수를 내가 중간에 10개 가져오겠다. 20개 가져오겠다. 뭐 많이 가져오면 점점 좋아질 텐데 뭐 적당히 가져오겠다. 이게 이제 굉장히 말이 되는 시나리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가 이상적인 걸 손을 계산한다면 적당한 범위에서 자른다. 근데 파형의 중간축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n은 0을 중심으로 대직선 유지시키면 위상 왜곡도 없겠죠. 이게 이제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이제 리니어 필터 설계하면 더 이해가 쉬울 거고요. 이게 지금 좌우 대칭이 되게 되면 필터 계수가 이제 위상 왜곡이 없죠. 근데 이제 문제가 근데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는 커절하지가 않으니까 커절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뭐 좀 쉬프트 시켜주면 되지 않겠냐? 자, 그래서 아이디얼 다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인 거죠. 우선 적당한 범위에서 자르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커절이 아니니까 커절이 되도록 좀 미는 거죠. 그럼 요걸 갖고서 내가 로페스 필터로 쓰면 되지 않겠냐? 자,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뭐 괜찮습니다. 뭐 급하게 쓰는 방법으로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FIL 필터 한번 아까 했던 거 한번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컨셉으로 필터를 한번 설계해 봤는데요. 자, 이게 이제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 식인데 이제 싱크 나왔고 이게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처리해야 될 것 같지만 우선은 이제 n이 0일 때 이제 디파인이 안 되니까 그 부분 처리해 주는 코드를 넣었고 이게 뭐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동작만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 값에 대해서 필터 개수를 얻어오는 거죠. 그럼 컷오프는 7분의 파이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필터 탭 수가 홀수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m이란 문자 도입해서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얻은 필터 개수 한번 보시면 뭐 이런 느낌입니다. 이제 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의 개수를 끄는 거죠. 뭐 좀 더 끊으면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갖고서 자, 리스판스를 구해 보면 자, 이제 시프트가 됐기 때문에 임펄스 리스판스는 이렇게 됐죠. 이게 좀 더 그려야 되는데 이제 칸이 부족해서 안 그리는 것 같은데 뭐 더 그려야 됩니다. 한번 좀 더 늘릴까요? 그림을. 자, 이제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상업적으로 개발된 그게 아니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하네요.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좀 수정해 쓰시면서 수정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낫죠? 자, 이렇게 되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필터 개수를 얻은 거죠. 이 필터 개수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요게 이제 주파수 특성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제로에 배치인 거네요. 리니어 페이지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필터 개수를 구하시면 필터 개수 보실까요? 자, 예, 개수 이렇게 써가지고 하시면 뭐 그럭저럭 괜찮은 로페스 필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컷오프 프리퀀시가 얼마였죠? 7분의 파이. 뭐 이 정도가 7분의 여기서는 7분의 1이 되겠죠? 7분의 1 정도 되는. 그렇죠? 내가 이걸 뭐 컷오프를 바꾸고 싶다. 자,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러면 0.25 정도가 컷오프인 딱 되겠죠? 0.25. 이런 식으로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좀 계산량 여유가 있는데 좀 길게 할까?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자, 필터 개수가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예, 뭐 좀 더 괜찮아진 것 같죠? 그죠? 평평하게 좀 훨씬 평평해진 것 같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재료가 이렇게 되네. 저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본 건 처음입니다. 재료가 이런 식으로 되는군요. 이쪽은 돌아가면서 이제 못 나가도록 재료를 촘촘히 박아 놓네요. 그다음에 이쪽은 통과시킬 수 있도록 뭔가 재료를 이렇게 이게 좀 떨어져서 잘 배치시켜 놓네요. 신기하네요. 좀 더 늘려볼까요? 예,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금방 향상시킬 방법이 있는데 그게 윈도잉인데요. 그거는 이제 금방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는 뭐 코드를 잘 지우지 말고 잘 살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로페스 필터 금방 만들었죠. 그렇죠? 개수도 지금 금방 구했죠? 개수도 이거 그냥 쓰시면 되는 거죠. 근데 FR 필터로 뭘 표현한다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데요. 필터 탭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FR 필터를 주로 쓴 장점이 있는데 계속 했던 얘기지만 기본적으로 안정한 거, 스테이블한 거죠. 뭐 좀 안전하게 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모든 이걸 만약 회로로 만든다 그러면 회로적 요소들이 어떤 오차 범위가 있는 거고 그게 좀 내 생각한 것보다 벗어나서 언스테이블 해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FR 필터는 좀 근원적으로 스테이블한 필터니까요. 뭐 그런 점에서 참 안전하죠. 그 다음에 리니어 페이지가 가능합니다. 지금 아까 보시면 리니어 페이지였죠. 그렇죠? 패스밴드에서 리니어 페이지였죠. 사실 이것도 뭐 넓은 의미에서 리니어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어차피 통과 안 할 거니 관심 없고 우리가 관심 있는 부분에서 리니어 페이지였죠. 자, 리니어 페이지가 어떻게 하면 달성이 되느냐? 자, 어떤 점 기준으로 이게 아주 대강 얘기해서 어떤 점 기준으로 중앙점이겠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면 혹은 시미트릭, 안티시미트릭이라고 안티시미트릭이라고 그러니까 그 기함수, 우함수처럼 생겼으면 이제 리니어 페이지인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이어서 할 거니까 그렇게 처음에 개수를 설정을 하면 이제 선형 위상이 가능한 거죠. 굉장한 장점이죠. 그 다음에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프리시전에 좀 덜 민감해요. 그렇죠? IR 같은 거 굉장히 민감한데 덜 민감. 그 다음에 필터 탭 수가 많아서 안 좋잖아요. 예, 단점이긴 한데 그게 DFT를 쓰게 되면 훨씬 덜해지는 거죠. 그 심각도가 빨리 계산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 여기 요약이 되어 있고요.